저 이거 렉처 내가 처음 써보는 거라서 어떻게 녹화될지 잘 모르겠어서 좀 오버 엔지니어링 같지만 줌도 한번 녹화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아, 렉처 덱을 안 하고 지금까지 저거였구나. 오케이. 난 녹화하고 세지. 왜요? 자, 잠깐만요. 다음에 지난 시간에 한 이쯤까지 했었고, 숙제 하시다 보면은 퀀타일 정의가 필요할 겁니다. 그래서 수업 시간엔 안 나갔지만 그 퀀타일이라는 그 우리나라 말로 하면 분위수죠. 지금 녹화가 안 되고 있어. 아, 감사합니다. 잠깐만. 펀타요. 예, 퀀타일이라고 분위수라고 정의되는 수치가 있는데, 그거 정의가 한번 필요할 거고요. 그 다음에 그 연속형 확률 변수에 대해서는 체계 정의대로 하면 분위수가 아마 유니크하게 정의될 겁니다. 퀀타일이. 근데 이산형 확률 변수에 대해서는 분위수가 유니크하게 정의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럴 경우에도 써먹을 수 있는 약간 일반화된 정의가 있고, 사실 이산형 확률 변수에 대해서는 분위수를 뭐 이렇게 정의하기도 하고 저렇게 정의하기도 하고 여러 방식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수업 끝나고 공지사항에 이렇게 정의되는 퀀타일을 쓰시라고 한번 공지를 하겠습니다. 이산형 확률 변수에 대해서요. 학습을 잠깐 할까요? 아이고. 지난 시간에 뭐 했었냐. 어디서 뭔가 이쯤에서 잘리는 것 같죠? 네. 네. 자, 지난 시간에 연속형 확률 변수의 변환의 PDF 알아봤고요. 그 다음에 기대값의 정의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뭐 y는 gx로 정의된 g는 아무 함수라고 보통 우리가 사기를 치고 뭐 보통 정확히는 보렐 메저럴 펑션이긴 하죠. 이 녀석의 g는 원투원이라고 합시다. PMF는 만약에 x가 이산형 확률 변수였다면은 PMF는 그냥 y의 x의 PMF에 대해서 뭐 집어넣으면 되니까 그냥 y의 g 인버스 x 뭐야? g 인버스 y 집어넣으면 되죠? 그 다음에 만약에 x가 연속형이었다면은 PDF는 그냥 PDF에만 대입하면 되나요? 자코비안. 약간 자코비안이 약간 필요하죠. 이게 PDF 자체가 쓸모 있다기보다는 PDF로 정의된 넓이가 항상 쓸모 있는 것이기 때문에 자코비안이 필요합니다. PYTX 조금 PYTX 쓰고요. 그 다음에 어디 보자. 기대값 정의했었죠? 한국어로는 기대값이고 영어로는 expectation. 그래서 복잡한 이야기들이 확률 변수에 대해서 있지만 우리는 이제부터 x는 이산형 또는 연속형인 세상에서만 살 겁니다. 그 다음에 이산형인 경우에는 PMF가 잘 정의되고, 그 다음에 연속형인 경우에는 원래 엄밀한 정의는 만약에 이런 F가 존재하면 얘를 PDF라고 부르자라고 했잖아요. 여러분들이 숙제하시거나 시험 보실 때 X가 연속형이다라고 하면은 그냥 PDF가 있다고 하셔도 무방합니다. 이제부터는 무조건 연속형은 항상 PDF 갖고 올게요. 자, 이산형인 경우에 어떻게 정의됐었죠? 그쵸? 자, PMF를 PX라고 했을 때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확률 분포표에서 취할 수 있는 값들에다가 확률 다 곱해가지고 더하는 거죠. 제가 SX라고 쓰면 특별한 말이 없으면은 서포트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X가 연속형
요거는 굳이 녹화에 넣을 필요 없으니까 여기다 쓸게요. 이산형이고 윤석형인 경우에는 인테그럴 자, 취할 수 있는 값에다가 네, PDF 곱해가지고 쫙 적분하면 되죠. 그 다음에 뭐 계산할 때는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되지만 지금은 개념을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언제나 이걸 먼저 체크하십시오. 네, 이 녀석이 늘 죄송합니다. 카운터블 썸 또는 적분으로 정의되는 수치이기 때문에 이 카운터블 썸이나 적분이 존재하는지 먼저 한번 체크를 하시고 그 다음에 쫙쫙쫙 나가시면은 뭐 손해보는 일은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이 절대값의 expectation은 어떻게 정의됩니까? 여기 이 절대값을 해가지고 적분을 했는데 적분을 하거나 썸을 했을 때 유한인지 체크하면 되죠. 그 다음에 우리가 보통 많이 쓰는 게 어떤 x 자체의 기대값보다는 x를 변환한 녀석의 기대값을 많이 계산을 하죠. 별로 어려운 건 아니지만 이게 나름 띠오렘 1.8.1이었죠. 이거 어떻게 계산해요? 그냥 원래 거. 그쵸? 자, PDF에다가 아니면 PMF에다가 미안해요. 그냥 X가 아니고 예, GX를 쫙 적분을 하거나 더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뭐 적분 자체가 썸 또는 적분으로 죄송합니다. 기대값이 썸이나 적분으로 정의된 녀석이기 때문에 리니어리티가 성립했었죠? 띠오렘 1.8.2였습니다. 그래서 임의의 확률 변수 뭐 ax 더하기 by에 대해서 아니면 agx 더하기 뭐 bhx에 대해서 상수배까지 더해져 있으면은 그거를 다 떼가지고 각자 기대값 계산한 다음에 더했으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진도를 나가기 전에 그 Q&A를 한번 체크해봤습니다. 지금까지 질문이 한 4개 정도 올라왔는데 화면 공유를 뭐로 할까? 지금 엣지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제가 제 서버에 있는 R입니다. 저 어떻게 해요? 제가 못 외울 것 같아요. 네? 아니, 하루에 한 2번씩 접속하시면 외웁니다. 그러면 안 뜨네요. 안전하시는. 지금 네, 여러분들이 옛날에 자기소개했었던 그 창 맞고요. 자, 그 다음에 제가 지금 하려는 거는 잠깐만요. 첫 번째로 가장 처음 올라온 질문이 뭐였냐면은 왜 공유가 안 되죠? 안 되겠네. 그냥 말로 하겠습니다. 네. 오늘 존재하고 다시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럴까요? 진도 나가야 되는데. 이게 다지. 여기 클릭이 안 되는 이거 거구나. 당기면 돼요. 눌러가지고. 얘를 이렇게 올려가지고 이렇게 누르면 저것도 이동이. 렉처덱도 저거 옮길 수 있어요. 그렇군요. 감사합니다. 오케이. 와. 네, 이게 그 R 콘솔의 특성상 그냥 이렇게 창을 좀 좁히면은 뭐 A는 잠깐만요. A는 C 지금
뭔가를 또 입력하려고 하니까 지금 문자가 제 맘대로 입력이 안 되네요. 자, 지금 A는 4를 입력하려는데 이 보면 지금 유니코드가 아니고 왜 이러지? 즐겁다. 실시간으로 지금 시행착오를 겪고 있는 게 지금 녹화로 다 되고 있습니다. 아, 이거 안 되겠다. 설명하려고 했던 거는 뭐냐면은 그 아래에서 받을 수 있는 이 객체 타입이, 변수의 타입이 숫자만 있는 게 아니죠. 사실은 숫자도 되고, 그러니까 사실 숫자라는 것도 정수도 저장할 수 있고, 정수형으로 저장할 수도 있고, 실수로도 저장할 수 있죠. 파이썬 배워보셨으면은 그 컴퓨터 메모리 안에서 저장되는 방식이 다르다는 걸 아실 겁니다. 그 다음에 문자열도 저장될 수 있죠. 근데 R이 문자열이 길면은 자기가 알아서 화면에서 잘 끊어줍니다. 이렇게 정렬을 해줘요. 이렇게 창을 좁히거나 넓히냐에 따라서 여기에 출력되는 모양이 약간 달라요. 그렇지만 저장되는 것에는 차이가 없습니다. 네. 그리고 사실은 데이터 분석을 하실 때 수치형 자료를 많이 보시긴 하겠지만 전처리를 할 때는 문자형 자료가 되게 많을 거거든요. 그럴 경우에 문자형 자료를 하기 위해서는 약간 좀 그 R 프로그래밍이나 아니면 파이썬도 마찬가지인데 그 프로그램 자체에 좀 익숙해지는 게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잠깐만, 제가 엣지를 공유해 놨으니까 지금 키보드가 뭔가 이상한 거 같죠? 저 한글 파일 할 때 이거 한글 한번 누르고 하면 뭐 하면 돼요? 한영키 한번. 저 한영키를 클릭해서 위에 거 클릭하시고 하시면 아마 될 겁니다. 안 돼. 다시. 마이크로소프트 입력. 됐다. 네. 아, 됐다. 감사합니다. 진짜. 키 정하고요. 잠깐. R 웹 크롤링 기초 연세대 응용통계학과. 요 자료가 아주 좋습니다. 사실 웹 크롤링이라는 게 그 웹에서 자료 받아가지고 내가 원하는 데이터셋 만드는 여러 가지 테크닉이거든요. 파이썬으로도 하실 수 있고 R로도 하실 수 있는데 굳이 왜 이거를 갖고 왔냐면은 이 문서의 끝에 R을 이용해서 스트링을 잘 만지는 함수들이 나옵니다. 제가 봤을 때 이 슬라이드의 설명이 제가 본 것 중에 그 스트링 관련 설명이 가장 좋습니다. 문자를 묶는다던가 문자를 분리한다던가 아니면 자른다던가 패턴을 추출할 수도 있습니다. 자, 언젠가 필요하시게 될까봐 좀 남겨놓습니다. 자, 그리고 다시 잠깐만요. 쏘리. 아이패드로 화면을 옮기면요. 그 두 번째 질문이 뭐야? 아, 네. 주교재랑 그다음에 그 번역본과 원본에 그 연습 문제가 일치하느냐라는 질문인데, 이게 출판할 때 다들 빡세게 검사하거든요. 웬만하면 같다고 생각하셔도 될 겁니다. 그리고 실제 저희가 주교재 번역본과 원본을 다 갖고 있기 때문에 뭐로 하셔도 저희가 다 찰떡같이 알아들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조건부 확률은, 자, 조건부 확률은 오른쪽에 그 A라는 사건이 주어졌을 때 확률로 정의되죠? A라는 사건이 만약에 확률이 0이에요. 그럼 조건부 확률이 정의가 될까요? 안 돼요. 네, 조건부 확률은 분모가 그 PA가 들어있잖아요. 그래서 분모가 넌 제로일 때만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때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자,
싱글톤 셋 볼에 매저업을 할까요? 네. 네. 왜죠? 이렇게 빼고 열리는 아, 다들 훌륭합니다. 네. 네. 아니면은 뭐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죠. x는 a는 1부터 무한대까지 x 빼기 n분의 1, x 더하기 n분의 1 이런 녀석의 그 카운터블 인터섹션으로 정의할 수도 있고요. 그러면은 이렇게 정의하면은 이미의 n차원 유클리디안 스페이스에서도 싱글톤 셋이 메저러블 볼의 시그마 필드 안에 들어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저기 잘리는 부분 나온다. 그러면은 오늘 진도를 나가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기대값을 좀 정의를 했으니까 기대값을 좀 가지고 놀아봅시다. 그래서 리마크에서 지금 강의 노트 이쪽입니다. 각자 확인해보자고는 했는데 조금은 같이 몇 개나 같이 해보죠. 자, 당연해 보입니다만 증명하려면 약간 머리를 써야 됩니다. 확률 1로 어떤 상수 A에 대해서 확률 변수가 무조건 A보다 크거나 같대요. 자, 직관적으로 당연하죠? 뒷값이 A보다 크거나 같은 거는 자, 왜일까요? 이게 보통 이런 거 증명하려면 언제나 X가 이산형 또는 X가 연속형 두 경우로 나눠서 증명을 하는 게 가장 깔끔하고요. 저는 연속형인 경우만 하겠습니다. X가 연속형이고 그 다음에 PDF는 F라 하자. PDF가 존재하는지 굳이 증명하실 필요 없습니다. 이제는 그냥 연속형의 PDF는 있다고 가정하셔도 됩니다. 자, 이 녀석이 그 1보다 1이라는 거는 자 CDF는 F라고 하면 그러면은 이게 뜻하는 바는 뭐겠습니까? X가 0이겠죠. 누구에 대해서요? 네. 등호를 사실 안 놔도 되긴 합니다. A보다 작은 모든 X에 대해서 CDF가 0이니까. 자, PDF는 미분이죠? 자, 그래서 PDF는 A보다 작은 영역에서 무조건 0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좀 빠른 설명이 위해서 국어와 영어를 좀 섞어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EX는 기대값은 인테그럴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무한대까지 자, X, FX, DX인데 X가 A보다 작은 데서 0보다 0이니까 뭐 더 디테일하게 안 써도 되겠죠? A부터 무한대까지 뗄 수 있죠? 자, 요 구간에서 X는 A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크거나 같습니다. 뭐야? 인테그럴 A부터 무한대까지 A, F, X, DX A가 상수니까 밖으로 나가죠? 그 다음에 A부터 무한대까지 Fx, DX는 1이니까 등호해서 A가 나오겠죠? 좀 당연해 보입니다만 조금 스텝 바이 스텝으로 갈라서 써봤습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은 두 번째 블랙도 뭐 비슷한 아이디어로 하실 수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도 약간 비슷한 느낌입니다. 0보다 크거나 같은 녀석이 여기서 그냥 상수가 아니고 좀 G를 좀 덮어 씌워놨죠? 세 번째 하시면 네 번째, 다섯 번째는 금방 하실 수 있을 텐데 자, 세 번째는 어떻게 하느냐 또 써보죠. 자, 역시 연속형이고 PDF가 존재한다고 합시다. expectation of G1x는 인테그럴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무한대까지라는 걸 생략할게요. G1x 그 다음에 fx dx라고 쓸 수 있죠. 자, 그런데 G1x가 0보다 커 나갔죠?
fx pdf니까 늘 0보다 크거나 같죠? 아, 좀 위로 올려야겠구나. 그러면은 0 dx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0보다는 크거나 같겠네요? 네 번째, 다섯 번째 어떻게 하면 됩니까? 슉 넘긴 다음에 적분의 리니어리티 쓰면 되죠? 얘도 대충 이렇게 양쪽으로 얘 보이고 얘 보이면 되는데 둘 다 이렇게 넘겨가지고 적분의 리니어리티 하면 되죠. 자,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1.8절에서 할 얘기는 다 나오고요. 오늘의 목표는 1.9절과 10절을 다 나가는 건데 1.9는 단원명을 보시면은 조금 some special expectation이라고 적혀있죠? 기대값 중에 많이 쓰는 거 한번 살펴볼 거고요. 그것들 중에 특히 정률 생성함수 MGF를 좀 중점적으로 살펴볼 거고 1.10절에서는 중요한 부등식을 몇 개 살펴볼 텐데 두 명은 러시아 사람인 것 같습니다. 마코프 부등식, 체비셰프 부등식, 그 다음에 영어로는 젠센이라고 있는데 보통 얀센이라고 읽기도 합니다. 네? 왜요? 어디서 들어보면 네. 그쵸. 아마 어원이 좀 갇힐 것 같아요. 그래서, 자, 얘네들을 좀 중점적으로 보고, 나머지는 그냥, 스무스하게 보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1.8에서도 정의했지만, 어떤 확률 변수의 바로 expectation 씌운 거는, 보통은 이런 모집단에서의 수치에서는 기대값이라는 말을 많이 쓰고요. 그 다음에 평균이라는 말도 많이 쓰는데 좀 관습적으로는 평균이라는 말이 붙으면은 이런 N개 자료가 있을 때 이거를 진짜로 이렇게 균등하게 N분의 1씩 웨이트 준 녀석을 보통 평균이라고 많이 부릅니다. 근데 보통은 그냥 이 녀석을 기대값이라고 하기도 하고 평균이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거 편차 제곱의 평균 해가지고 분산을 고등학교 때도 정의하셨었죠. 그 다음에 그 녀석의 스퀘어루트 씌우면은 표준 편차로 정의가 되고요. 영어로는 스탠다드 디비에이션입니다. 그래서 베리언스의 스퀘어루트라고 쓰기도 하고 아니면은 스탠다드 디비에이션이라고 해서 SDX 이런 식으로 쓰기도 합니다. 다음에 그래서 보통 분포의 대표값 하면은 기대값, 분산 이 두 개를 많이 보죠. 근데 그 외에 이 두 개 같은 경우에는 분포가 이렇게 좀 종 모양으로 대칭적으로 이쁘게 생긴 경우에 이 두 가지 정보만 있으면 좀 충분하고요. 세상의 모든 분포가 이렇게 대칭적이진 않을 거잖아요. 그래서 요렇게 생긴 분포랑 요렇게 생긴 분포를 조금 구분 지을 수 있는 요약값이 있을지 고민해서 나온 결과가 스큐니스, 외도입니다. 이게 한자어가 조금 이해가 힘들어서 비대칭도라는 말로도 많이 쓰이고요. 자, 이거 같은 경우에는 세제곱으로 정의가 돼요. 그래서 얘는 제곱이니까 얼마나 떨어진 정도인데 이거는 세제곱이니까 부호가 살아있죠. 얘는 요 부호만 한번 봅시다. 자, 네, 얘가 어떻게 생겼을 것 같아요? 얘가 자, 네. 세제곱이
x 마이너스 뮤의 세제곱인가요? 아니면 x 마이너스 뮤의 세제곱인가요? 아, 좋은 질문입니다. 이거 혼동의 여지를 일으켰군요.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여기 시그마 제곱 마찬가지로 x 빼기 제곱에 이건 강의 노트로 고쳐놔야겠네요. 네, 이거 같은 경우에는 그 50% 중앙값이 이 정도가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게 우리나라 소득의 분포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50% 이 정도 있고 평균은 이쪽에 더 치우쳐 있죠. 그러니까 빼서 세제곱의 평균을 내보면은 세제곱은 있는 그 차이를 세제곱으로 뻥튀기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가 더 큰 값이 나와서 양수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분포는 비대칭도가 양수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비대칭도 양수이고, 그 다음에 이런 분포는 보통 꼬리가 오른쪽으로 치우쳐져 있다, right-tailed라고 말을 합니다. 자, 이렇게 이거 대표적으로 그냥 소득의 분포를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반대로 이런 식으로 좀 50% 이후에 분포가 좀 몰려있는, 마치 수능에서 좀 난이도가 낮은 수능 시험의 점수 분포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역시 여기가 길기 때문에 여기를 세제곱한 게 여기를 세제곱한 것보다 훨씬 더 뻥튀기가 많이 돼요. 그래가지고 여기는 로3가 0보다 작고요. 그 다음에 이 녀석은 보통 레프트 테일드라고 많이 부릅니다. 네, 그래서 보통 이런 라이트 테일드랑 레프트 테일드 분포는 중앙값은 여기 있고 평균이 좀 좌측에 있고, 그 다음에 오른쪽 레프트 테일드 분포 같은 경우에는 중앙값 오른쪽에 이렇게 미닝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거를 분포로도 물론 히스토그램을 그려서도 파악할 수 있지만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는 요약값도 있다는 거 잠깐 좀 언급을 하고 싶었고요. 그 다음에 다음 데피니션 보겠습니다. 오, 얘는 4승을 해놨어요. 그러면은 편차의 제곱도 사실 이렇게 이 분포에 이상점이 하나 있다고 해봐요. 이렇게. 그러면은 요 녀석 편차의 제곱하면은 요게 엄청 뻥튀기가 많이 될 거잖아요. 자, 근데 요런 게 많은 분포에 대해서 4승을 하면은 더 뻥튀기가 되겠죠. 그러니까 첨도를 보는 거는 주로 언제 보냐면은 이상치 아웃라이가 이상치가 많은지를 평가할 때 첨도를 주로 이용합니다. 아웃라이어. 네. 자, 아이고. 그래서 참고로 이거 굳이 유도하실 필요 없는데요. 표준 정규 분포 노말 0,1 있잖아요. 자, 표준 노말 0,1은 바이 데피니션으로 평균이 0이고 분산 1인데 외도는 0이고요. 첨도가 3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자료를 표준화했어. 그래가지고 어떤 자료에 대해서 평균이 0이고 분산 1이야. 근데 첨도가 50이야. 그러면은 이거는 정규 분포에 비해서 이상치가 상당히 많은 분포구나 하고 이렇게 판단을 하실 수가 있어요. 자, 뭐 이렇게 상식적으로 좀 썰을 풀 수 있는 얘기 해봤고요. 이제 조금 아카데믹한 얘기로 가보죠. 정의 1.9.3입니다. x가 어디 보자, 랜덤 베리어블이긴 한데, 어이구, x 그 정의되는 x가, 이거 gx가 누구야 지금? 네, gx가 어떤 고정된 t에 대해서
px를 곱해가지고 그것도 익스포넨셜 지수 자리에 넣어놨습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어떤 녀석 계산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인테그럴 익스포넨셜의 tx 곱하기 fx dx를 하고 있거나 아니면 sum etx 곱하기 px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미분방정식 배우셨으면 라플라스 변환을 이런 꼴로 정의했던 것 같은데, 그쵸? 네. 근데 뭐 굳이 그 미방의 지식이 이거를 할 때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어쨌건 자, 뭐 요런 식으로건 어떤 어떤 양수 h가 존재해서 그 사이에 열린 구간 마이너스 h부터 h 사이 들어가는 모든 t에 대해서 적분이 기대값이 존재하면 그러면은 자 지금 t에 대한 함수입니다. 지금 t가 지금 마이너스 h부터 h 사이에 누구나 들어올 수 있는 얘인데 그 녀석을 우리는 확률변수 x의 정률 생성 함수라고 부를 겁니다. 여러 개인가? 네? 그러면 네. MGF는 여러 개인가요? MGF가 바이 데피니션으로 유니크하지 않을까요? 이게 px 하나 정해지면은 이 썸 자체는 어떤 유일한 값으로 나오잖아요. 그쵸? 근데 그 컨버스 질문, 역질문에 상당히 좀 재미가 있겠죠? 우리가 px나 분포가 하나 정해지면은 MGF는 하나로 정해져요. 자, 그러면은 MGF가 주어졌어. 그러면은 내가 거꾸로 이런 MGF를 가지는 PDF 또는 PMF를 유니크하게 대응시킬 수 있느냐. 자, 이게 질문일 수 있죠. 그게 그 답도 사실은 yes입니다. 그게 바로 다음 장에 등장할 겁니다. 자,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MGF를 배우는 이유는 다른 데 있는 게 아니라 누가 그랬나? 수학은 같은 걸 표현하는 여러 말을 배우는 학문이라고. 그래서 저도 누구한테 배웠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분포를 표현하는 방법이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거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CDF. 자, X의 확률 분포를 표현. X의 확률 분포라는 건 그 PX 머시기 이걸 얘기하는 거고요. 우리가 CDF를 알면 이 녀석에 따르는 확률 분포는 유일해요. 자, 두 번째. 확률 질량 함수나 확률 밀도 함수가 있어도 X의 확률 분포를 유니크하게 결정합니다. 동의해요? 네. 자, 세 번째가 이제 요 급에 들어가는 게 MGF입니다. 그래서 이게 증명이나 아니면 어떤 성질을 이끌어냄에 있어서 언젠가는 CDF가 편할 때도 있고 언젠가는 이런 밀도 함수나 질량 함수가 편할 때도 있듯이 가끔은 정렬 생성 함수가 편할 때도 있어요. 그래서 배우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지금 정의는 이런 성질이 지금 바로 뒤에 나올 건데 지금은 일단 그 MGF라는 컨셉 자체에 익숙해지기 위해서 예제를 한번 들어봅시다. 자, 어떤 확률 질량 함수가 이런 식으로 주어진 서포트는 자연수고요. 그 다음에 각 자연수 점에 대해서 PMF 값이 이런 등비 수열로 주어진 PMF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는 MGF를 한번 계산해 볼까요? 자, let 편의상 MT를 MGF
of x. 자, 그러면은 nt는 정의상 expectation of e to the tx. 자, 그러면은 자, 오른쪽에 복습에 자, gx의 미는 어떻게 계산하면 돼요? e to the t 스몰 x 곱하기 네, 3분의 1 곱하기 3분의 2의 x 빼기 1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자, 산수는 조금 빨리 하겠습니다. 자, 이 녀석이 지금 2의 익스포넨셜의 t 곱하기 익스포넨셜의 t x 빼기 1 이렇게 쓸 수 있잖아요. 네, 그냥 하나 갈랐습니다. 어차피 x 자연수니까요. 그러면은 요렇게 모아주면 이렇게 모아주고 여기가 지금 썸에 디펜드하는 파트니까 서메이션 못 나가고 서메이션 나갈 수 있는 거는 e to the t랑 다음에 3분의 1이죠. 3분의 e to the t 곱하기 서메이션 x는 1부터 무한 때까지. 자, 3분의 2 2t의 x 빼기 1은 이렇게 되나요? 자, 만약에 지금 이거 무한 등비급수죠? 만약에 이 무한 등비급수가 수렴한다면 자, if 일단 집어넣고요. 만약에 수렴한다면 1 빼기 3분의 2 2t분의 3분의 1 2t 이렇게 쓸 수 있겠네요. 네, 그쵸? 근데 이게 언제 되는 겁니까? 네, 네, 그쵸? 이렇게 요 사이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자, 만약에 절대값 3분의 2 2t 승이 1보다 작으면 얘가 필요 충분 조건을 생각해보면은 t가 로그 2분의 3과 마이너스 먼 데서 있으면 되죠? 자, 정의에 부합하나요? 이게 중요한 게 정의되는 t가 0을 포함하고 있어야 됩니다. 마이너스 h, h라는 게. 자, 여기 정의되는 구간 0 포함하고 있죠? 그래서 뭐 굳이 쓰진 않겠지만 저기 있는 h를 그냥 로그 2분의 3 정도로 잡으시면 MGF의 정의에 부합한다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그 제가 사고 실험을 잠깐 지우고 미리 알고 있었다는 듯 컴마 t가 마이너스 부한대부터 로그 2분의 3 이렇게 적으시면은 훌륭한 답안이 될 것입니다. 자, 다음에 또 한번 연습해보죠. 자, 이번에는 방금은 그 이산형 확률 변수 했으니까 이번 연속형 확률 변수로 연습해 봅시다. 이번에는 x가 PDF가 0보다 큰 구간에서 e to the 마이너스 x로 정의되는 녀석이라고 합시다. 이 녀석은 지수분포라고 불리고요. 그래서 PDF가 뭐 이런 식으로 생겼겠죠? 네, 이거는 보통 어떤 제품의 기대 수명 같은 거를 모델링할 때 많이 쓰이는 분포입니다. 이 녀석의 MGF를 한번 그려보죠. 자, e to the 2의 마이너스 아니죠. e to the tx는 자, 그러면은 이 녀석의 정의상 그쵸, 0부터 무한대까지 e to the tx 곱하기 익스포넨셜의 마이너스 x dx가 되고요. 자, 그러면은 아까보다 계산이 더 쉽죠? e to the 지금 t 빼기 1x dx인가요? 네. 자, 그러면은 계속 쭉 쓰겠습니다. t 빼기 1분의 1 e to the t 빼기 1x 무한대 0. 자, 모든 게 다 예쁘게 돌아갔다고 하면은 이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뭔가 또 if를 붙이고 뭔가 계산이 예쁘게 됐다면
여기가 양수냐 음수냐에 따라서 뭔가 달라지겠죠? 그쵸? 여기가 양수면 무한대가 되겠죠? 뭔가 얘가 음수가 돼야 될 것 같아요. 아닌가? 맞나? 음수 대야 영어. 그럼 음수야. 양수면 무조건 양수를 발산해놨어. 네. 여기가 음수야 되죠? 그렇죠. 만약에 if t가 1보다 작으면은 어떻게 되죠? 자, 1 빼기 t분의 1 나오나요? 자, 그래서 자, 이거 그냥 몰랐던 척. 자, O t 마이너스 무한대 1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확인할 것, 요 녀석이 노트 요 자, 이 둘이 tx의 유한인 t가 자, t의 구간이 이게 중요한 거죠. e to the tx가 유한인 t의 구간이 0을 포함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사실 데피니션을 다시 보시면 자, 하이라이트를 안 하긴 했지만 요거 있잖아요. 여기 for some h in 양수죠. 지금 양수. 이게 요 조건이 왜 붙었냐면은 다른 말을 하고 싶었던 게 아니라 그냥 t가 정의되는 이 구간이 0을 쏙 포함하고 있다는 걸 말하고 싶은 거예요. 0을 포함한 어떤 개구간을. 왜 0을 포함하는 게 중요하느냐? 자, 증명은 어렵기 때문에 이 수통책에도 없지만 이런 사실이 알려져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자, MGF는 보통 이건 있다고 볼 겁니다. 이 말 자체가 정률 생성함수잖아요. 정률이 영어로 모멘트거든요. 모멘트라는 영어 단어는 보통 통계에서 뭘 가리키냐면은 expectation of x의 k승 이런 녀석을 우리는 보통 k차 모멘트 이렇게 많이 부르거든요. 그래서 뒤에 이제 리마크를 보시면 알겠지만 이 MGF의 정의를 이용하면은 내가 MGF를 알면은 어떤 특정 분포에 1차 모멘트, 2차 모멘트, 3차, 4차, 5차 쉽게 구할 수 있어요. 네. 뭐 그 용도가 있다라는 말이 지금 이 문장이고요. 하지만 네, 사람들은 굳이 그 용도로 MGF를 쓰진 않습니다. 이렇게 많은 경우에 그냥 MGF를 이용하는 것보다는 그냥 이렇게 인테그럴 x, fx, xk승 fx, dx 구하는 게 훨씬 쉽긴 하고요. MGF를 많이 쓰는 목적은 자, 분포를 캐릭터라이즈 할 때 많이 씁니다. 자, 요 말입니다. 요거를 보장하는 게 뭐냐? 바로 띠어렘 1.9점인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자, MGF가 어떤 디스트리뷰션이 MGF를 갖고 있으면은 이 MGF가 요 디스트리뷰션을 유니크하게 결정한다는 게 지금 띠어렘 1.5점입니다. 유니크 보통 어떻게 보입니까? 두 개 있다고 하면은 두 개는 완전히 같다. 이렇게 보이죠? 봅시다. 서로 다른 확률 변수가 있다고 해요. 두 개가 서로 다를 수도 있는 MGF가 있다고 합시다. 자, 각자가 0을 포함하는 열린 구간에서 잘 정의된다고 합시다. 자, 둘이 0을 포함하는 열린 구간에서 정의됐으면은 둘의 인터섹션 열린 구간이 또 있겠죠. 그러면 if and only if로 주어지는 게 뭐냐? 자, MGF가 0을 포함하는 열린 구간에서 다 같아요. 언제? 필요 충분 조건으로 언제? CDF가 홀 리얼에서 다 똑같습니다. 자, 그러니까 보통
서로 다른 확률 변수의 확률 분포가 같다는 거를 뭐 각자의 CDF 계산해가지고 둘이 같은지를 볼 수도 있는데 MGF를 계산해서 둘이 같은지도 볼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 뭐 증명하려면은 이렇게 1964년 뭐 이런 책이 있더라고요. 확률론 책인데요. 저도 살면서 한 번도 이 책을 들춰본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이런 사실이 있구나 정도만 좀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제 생각에 뭐 이런 아이디어였을 것 같아요. 알려진 팩트 중에 하나가 어떤 두 분포가 있어요. 두 분포가 K가 무한대까지 할 때 모든 정수차의 정률에 대해서 다 똑같아. 그러면은 두 확률 변수의 분포가 같다, 이런 정리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뭐 어차피 집에 좌변에서 우변으로 가는 건 쉽죠? 왜냐면 요거는 MGF의 정의상 성립하는 거니까요. MGF가 같을 때 디스트리뷰션이 같냐가 어려울 텐데, 제가 뭐 책을 들춰본 적은 없지만 아마 이런 거 쓸 것 같습니다. 정밀 생성 함수가 같다는 거는 이 XK승이랑 이 YK승이 모든 정수 K에 대해서 다 같다는 거는 쉽게 증명할 수 있거든요. 그 다음에 모든 차수의 모멘트에 대해서 다 같을 경우에는 두 확률 변수의 분포가 같다는 정리가 아마 또 있을 겁니다. 제가 이렇게 말로 때우고 넘어가는 이유는 뭐 이렇게 지금 공부할 때 그렇게 중요한 이 증량 자체가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서 그렇습니다. 자, 그럼 이제 좀 MGF에 관련된 리마크들을 몇 개 살펴볼게요. 자, 첫 번째, MGF가 늘 존재하느냐? 아닌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발례를 한번 볼게요. 자, MGF가 존재하지 않는 확률 변수의 확률 변수와 확률 분포의 예제입니다.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볼까요? 자, PDF가 어떻게 생겼냐면은 1보다 큰 구간에서 exponentially decay 하는 건 아니고 x제곱분의 1의 그 꼬리로 이렇게 decay 하는 이런 PDF가 있다고 칩시다. 네, 그러면 MGF를 정의하려고, 자, 사실 이렇게 쓰기보단 e to the exponential tx라고 쓰는 게 낫겠어요. 한번 써봅시다. 그냥 정의대로 갈게요. e to the tx, x분의 1dx 하고, 그 다음에 좌우변 여기 두 개 다 양수니까 그냥 e to the tx를 테일러 전개를 하고, 그 다음에 이거는 임프로퍼 인테그럴이니까 그냥 극한으로 일단 쪼갭니다. 그 다음에 요 x제곱, 요 파트를 한번 적분을 해보면 어디 보자. 제가 지금 오타를 하나 냈네요. 이거 지워야 되죠? 네. 자, 요거 봅시다. 만약에 t가 0이면 0, 0, 0, 0이니까 이 마이너스 이게 비무한데 t는 0일 때는 유한이죠. 그렇지만 t가 양수이기만 하면, 0보다 조금 큰 양수이기만 하면 어떻게 됩니까? t 곱하기 로그 x를 b랑 1 대입해가지고 b를 무한대를 보내야 되잖아요. 어떻게 돼요? 인피니티가 되죠. 자, 그러니까 사실 e to the tx에서 t가 0인 경우는 항상 트리비얼합니다. t가 0이면 어떻게 돼요? expectation of 1이잖아요. 그쵸? 우리는 그거 필요 없어요. 0을 포함하는 약간의 스몰 인터벌에서 유한으로 정의되는 게 필요한데, 요거는 그게 안 됩니다. 자, 그래서 MGF가 늘 존재하지는 않을 수도 있다는 중요한 예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리마크는 뭐 쓸데가 있는 예제인지는 모르겠지만, 이 MGF가
분포를 완벽히 캐릭터라이즈 한다는 점을 이용해서 자 이제 보통 우리는 PDF나 PMF가 주어지면은 MGF 계산했었잖아요. 지금 요 예제는 NGF가 주어졌을 때 PDF나 PMF를 한번 찾아보는 문제입니다. 자, 그래서 NGF가 요렇게 주어졌다고 치죠. 자, 질문. 요런 MGF를 갖는 확률 분포는 뭘까요? 자, 이게 문제인데요. 뭔가 연역적으로 푸는 방법이 있는 게 아니라 그 직관으로 갑자기 신내림을 받아서 이렇게 썼다고 칩시다. 네. 자, 지금 그러니까 여기가 1 2, 3, 4가 딱딱딱 대응이 되고 하필이면은 4개를 더하면 다 1이 되죠. 그러니까 요렇게 보인다고 칩시다. 어떤 PMF가 존재해서. 그러면은 자 이렇게 PX를 이렇게 X가 1, 2, 3, 4일 때 10분의 1, 10분의 2, 10분의 3, 10분의 4인 PMF가 있다고 치면 이 MT는 요 PMF의 MGF로 보이죠. 자, 그러면 더 이상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MGF의 유일성에 의해서 그냥 요게 MGF인 분포는 얘가 유일합니다. 그 다음에 이건 트리비얼한 예제고요. 다음 예제는 왜 MGF의 이름이 하필이면은 요 모멘트 제너레이팅인지에 대한 설명입니다. 자, 읽어봅시다. 자, 모든 MGF를 이용해서 자, 요거를 자, 보통 영어로 M's 모멘트라고 부르는데요. 한국어로는 M차적률입니다. 얘를 MGF를 이용해서 계산할 수 있어요. 어떻게? 약간 증명입니다. 증명인데 뭐 이렇게 시리어스하게 보실 필요는 없는 증명이에요. 자, 일단은 더 시리어스한 증명도 있는데 그냥 직관만 얻기 위해서 자, 모든 M차 정률이 다 존재한다고 치고요. 그러면은 언제나 E2D T는 테일러 익스펜션 되죠? 1 더하기 어떻게 됐죠? X 더하기 2 팩토리얼 분 X제곱 이렇게 쫙쫙 그 파워 시리즈 익스펜션이 가능하죠? 모든 실수 아래 대해서요. 그래서 자, X의 MGF는 E2D TX라는 점을 이용해서 1 TX 2 팩토리얼 분의 TX 제곱 3 팩토리얼 분의 TX 제곱 쫙 써요. 자, 그 다음에 이 무한 급수의 썸은 위치를 바꿀 수 있는지 조금 좀 그 논란의 여지가 조금 있지만 어차피 싹 다 유한하다고 지금 다 가정을 했기 때문에 위치 자유롭게 바꿔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다 풀어서 써요. 그러면은 정렬 생성함수가 어떻게 써져요? 자, 1 더하기 t 1차 모멘트 2 팩토리얼 분의 t제곱 2차 정렬 이렇게 쓸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EX가 궁금해.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MXT를 한 번 미분해요. 그러면은 날아가고 EX 더하기 T가 하나씩 쫙 나오죠? 여기서 T 0 대입해요. 그럼 EX 나오죠? 그 다음에 얘는 EX. 그 다음에 두 번 미분해요. 그러면은 날아가고 여기만 없고 나머지는 싹 다 T에 가는 식이죠? 그래서 MXT 더블 미분하면은 EX 제곱 이렇게 할 수 있고요. 쫙 하시면 됩니다. MGF가 있기만 하면 편하죠? 네.
근데 보통 MGF는 이런 식으로 어떤 실제 계산에 쓴다기보다는 증명의 도구로 쓰는 경우들이 좀 많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5장이죠. 5장에서 고등학교 때 배우시는 대수의 법칙 중심극한 정리를 증명할 거거든요. 근데 거기서 별로 안 어려워요. 근데 대수의 법칙은 요 체비셰프 부등식에 쓸 거고요. 그 다음에 중심 극한 정리는 MGF 이용했던 것 같습니다.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 리마크 4번, 5번은 뭐냐면 사실 MGF의 단점은 이게 좀 뭘 좀 하려고 하니까 들어와요. 예, 맞아요. 더러워요. 더럽고 이 MGF가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무한대에 있을 수 있잖아요. 네, 그 다음에 존재한다고 해도 이게 그냥 모든 T에 대해서 다 존재하면 참 좋은데 지금 0을 포함하는 작은 구간에 대해서만 정의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우리가 조금 더 편하게 살려면은 임의의 실수 T에 대해서 언제나 존재하는 변환 같은 게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사람들이 혹시 여러분은 풀이의 변환 배우셨나요? 선대에서 해석에서 안 해요? 풀이의 변환? 네, 몰라도 됩니다. 네, 왜냐면 저희도 이걸 굳이 성질을 열심히 탐구하진 않을 거거든요. 그래서 어디서 expectation이 tx가 아니라뇨. 얘 말고 복수 지금 배우나요? 2학기부터 배우니까? 요 익스포넨셜에 이 허수를 붙여서 정의할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자, E2D 이거 E2D Ix는 정의입니다. 사인은 무엇이? 자, 코사인 X 더하기 I 사인 X입니다. 대수학에서 저걸 대수학을 보려고 풀이해라고. 자, 모든 X인 R. 그래서 뭐 어떻게 이런 게 가능한지는 뭐 아마 2학기 복속 때 배우실 건데요. 그냥 우리한테 필요한 거는 어쨌건 요 E2D TX가 아니고 E2D ITX로 정의하면은 늘 요 적분 요 expectation이 늘 존재합니다. 왜냐면요, expectation of 저기 요 E2D ITX가 얘가 늘 1이거든요. 요 TX의 크기에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MGF 썼을 때처럼 막 적분이 폭발하거나 썸이 폭발할 염려를 할 필요가 없으면서 이 변환 또한 디스트리뷰션을 유니크하게 캐릭터라이즈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MGF로 많이 놀다가 그 최근의 확률론 책들을 보면은 뭐 중심극한 정리 같은 걸 증명할 때 이 캐릭터리스틱 펑션으로 많이 증명을 합니다. 네. 자, 아무튼 이런 게 있다 정도만 아시면 될 것 같아서 더 열심히 쓰지는 않았습니다. 그럼 캐릭터리스틱 펑션은 MGF의 한 종류인 약간 데피니션이 아예 다르다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여기는 T는 리얼이거든요. 여기는 MGF 정의는 E 리얼이고요. 다음에 캐릭터리스틱 펑션 정의는 E에 리얼이 두 개 들어가게 했는데 여기 이미지너리 넘버가 하나 들어갑니다. 네, 아예 정의가 다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어떤 사람들은 MGF에다가 로그를 씌워가지고 이거를 큐뮬러티브 제너레이팅 펑션, 큐뮬런트 제너레이팅 펑션이라고 많이 쓰기도 하는데요. 뭐 그냥 이런 게 있다 정도만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3학년 수준에서는 MGF만 있어도 됩니다. 네. 그래서 이거는 쉬운 예제라 가지고 굳이 필기는 안 했습니다. 자,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이항분포 맞고요. 자,
px가 만약에 x가 바이노미얼 n, p면은 자 x가 0부터 n까지 취할 수 있는데 그 PMF가 어떻게 생겼습니까? NCX P의 X 1-P의 1-M 뭐 이런 식으로 생겼죠? 이런 분포 다 삼정해서 모아서 배울 건데 지금은 그냥 그때그때마다 요 개념 이해용으로 갖고 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알려져 있어요. 바이노미얼 디스트리뷰션의 정렬 생성함수가 뭐 이런 식으로 생겼다는 거 알려져 있어요. 자, 요 녀석의 정렬 생성함수가 주어졌을 때 요거를 이용해가지고 기대값 한번 구해봐라 라는 게 예제고요. 물론 우리는 알고 있죠. 이게 NP라는 거 알고는 있는데 자, 얘 한번 미분해서 0 한번 집어넣어 봅시다. 네, 아까 배운 거. 요 녀석의 미분 한번 하면은 여기 보자. 이게 또 미분하면은 일단은 건미분 한번 나오고 거기 건미분이죠. 그 다음에 속미분 한번 하면 얘 나오죠. 여기다가 t에 0 대입하면은 뭐가 남죠? p, n. 그 다음에 여기 뭐야? 0 대입하면 0, 네, 1. p 더하기 1 빼기 p 1이죠? p, n만 남네요. 자, 저는 맨 처음에 통계학과 대학원 준비할 때 이 MGF를 다 외워야 되는 줄 알았어요. 그럴 필요 없습니다. 네. 자, 여기까지 해서 정렬 생성함수를 위주로 그 important moment 한번 알아봤고요. 이제는 지금 수업이 한 10분 정도 남았죠? 아주 충분합니다. 부등식 하나 증명할 수 있어. 자, 본자리의 목표는 다음 세 부등식을 이해하고 증명하는 것이다. 자, 스테이트먼트, 이 사실 자체뿐만이 아니라 이거를 어떻게 증명하는지도 쏠쏠하게 재활용을 할 여지가 많고요. 그 다음에 적용 사례도 많습니다. 제가 논문 쓸 때도 계속 씁니다. 그래서 x가 이산형의 경우에도 비슷하게 증명할 수 있지만은 조금 더 난이도가 있는 연속형의 경우에 대해서 좀 위주로 하겠습니다. 자, 물론 확률 변수는 이산형 또는 연속형이 아닐 수도 있는데 그럴 경우에는 대학원 수준의 확률론 책을 참고하시면 되고요. 자, 요거 하기 전에 일단 얘는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자, 마코프 부등식을 먼저 보죠. 자, 왜 이런 부등식이 중요하냐면은 좌변은 일단 그냥 보겠습니다. 자, 어떤 u가 리얼에서 리얼로 가는 건데, 자, 함수값이, 자, 네, 0보다 크거나 같은 넌 네거티브 펑션이라고 치겠습니다. 사실은, 물론 제가 쓰고 싶었던 건 넌 네거티브 보렐 메저러블 펑션이긴 한데, 그거는 지금은 뭐, 잊어도 되고요. 자, 만약에 이 expectation이 존재하면, 그러니까 만약에 이 절대값 ex가 유한이면, 이게 존재해야 이런 노테이션을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자, for all every 고정된 c 0보다 큰 녀석 c입니다. 자, 임의의 양수 c가 주어졌을 때 자, 좌변은 어떻게 생겼습니까? 어떤 사건의 확률이죠? 자, 좌변은 어떤 사건의 확률입니다. 마코프 이니퀄리티를 보통 언제 많이 쓰냐면은 내가 어떤 사건의 확률의 어퍼 바운드를 구하고 싶어요. 근데 어퍼 바운드를 뭐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는데 그 보통 증명을 하다 보면은 내가 기대값은 뭐 가정으로 좀 줄 수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확률을 계산할 때 내가 알고 있는 그 기대값 정보를 이용해서 이 확률의 어퍼 바운드를 유도하고 싶은 경우에 마코프 이니퀄리티를 많이 씁니다. 자, 증명. let c 0보다 크다. b 기본. 그 다음에 일단 기본 세팅 하겠습니다. let f be the pdf of x. 그 다음에 자,
이제 우리한테 필요한 거 좀 정의하겠습니다. let on event A. 자, 문법이 잘못됐죠? 잠깐만요. define event A is. 얘를 이런 걸로 한번 해볼까요? 나 이벤트라고 하긴 좀 그렇다. 죄송합니다. 그냥 셋으로 합시다. x가 자, UX가 C보다 크거나 같은 이게 지금 리얼의 서브셋이겠죠? 이런 이벤트를 저기 영역을 정의를 하고요. 자, 그러면은 then 자, 어차피 expectation of UX가 잘 정의되니까 과감하게 씁니다. expectation of UX는 자, real by definition이죠. UX, FX, DX. 그 다음에 요거를 둘로 쪼개요. 자, 리얼을 둘로 쪼갤 수 있죠. x가 a에 든 영역, x가 a에 속해 있지 않은 영역. ux, fx, dx 더하기 ux, fx, dx. 과감하게 잘라냅시다. 어차피 UX라는 게 가정에서 non 네거티브 펑션이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UX는 non 네거티브, 화면 오른쪽 아래입니다. 어차피 X라는 것도 PDF니까 0보다 크거나 같은 녀석이에요. 자, 그럼 이 적분 자체가 A라는 영역이 어떻게 생겼던지 간에 이 적분 자체가 0보다 크거나 같겠죠? 다음에 자, 그러면은 쭉 이어서 씁니다. 크거나 같다. 자, x가 a에 속하는데 ux, fx, dx. 자, 근데 이제 a의 데피니션을 한번 풀어서 써봐요. 어떤 x의 영역이죠? ux가 c보다 크거나 같은 x의 영역이죠? 자, 그러면은 자, 요런 x들이니까 크거나 같다. 자, c 자, x가 2로 갈 때 fx, dx. 자, 요거 뭡니까? probability of a죠? 네. c of probability ux가 c보다, u 라지 x가 c보다 커나 같은 확률. 잠깐만. 제가 약간 사기를 쳤어요. 제가 미안합니다. 이렇게 쓰면 안 되죠? pxa라고 써야 되죠? pxa. 자, 그래서 좌우변을 비교해보면 expectation ux가 c 곱하기 p probability ux가 c보다 크거나 같다보다 크거나 같아요. 그러니까 c를 넘겨요. 그러면은 남는 거는 따라서 probability of ux가 c보다 크거나 같은 확률은 어떻게 됩니까? c분의 어디 갔어? expectation of ux 이렇게 되고요. 자, 요거를 이제 다음 시간에 복습기한 체비셰프 부등식에 바로 적용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건 뭐 금방 해 하고 끝낼게요. 자, 네, 미안합니다. 자, x가 당연히 이게 보면은 바로 당연한 거 알 거예요. 자, n차 정률이 유한한 어떤 확률 변수라고 합시다. 예를 들어서 x가 뭐 4차 정률이 이렇게 유한인 녀석이에요. 그러면 그 결과가 뭐냐면 4차 정률만 존재하면은 4보다 작거나 같은 1, 2, 3 1차, 2차, 3차 정률은 존재를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무조건 다 존재한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거는 보통 어떻게 많이 쓰이냐면은 그냥 가정에서
이 확률 변수는 2차 정률이 유한하다고 주어졌다 이런 식으로 가정이 주어지면은 그게 의미하는 바는 내가 기대값과 분산이라는 게 사실 2차 정률에서 1차 정률의 제곱을 뺀 거잖아요. 얘네들이 유한할지를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네. 자, 그럼 이거 증명은 어떻게 하냐? 뭐 굳이 판서까지 하면서 볼 만한 증명은 아니라서 다 써놨는데요. 자, 일단 n보다 작거나 같은 k에 대해서 요 절대값 k fxgx가 유한이라는 걸 보일 건데 우리가 알죠? m승을 하면은 어디 0과 1 사이에 x 있으면은 거듭제곱으로 하면 더 줄어들고 0과 1 바깥의 영역은 거듭제곱으로 하면 더 커지잖아요. 그러니까 그걸로 갈라요. 네. 자, 그래서 어차피 자 1보다 작거나 같은 영역, 1보다 큰 영역 1보다 큰 영역은 k 거듭제곱은 m 거듭제곱보다 작거나 같잖아요. 근데 어차피 여기는 존재한다며, 유한하다며. 오케이. 자, 그 다음에 1보다 작거나 같은 영역. 뭐 굳이 뭐 K승 할 필요 있어요? 그냥 1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그냥 얘를 1로 그냥 날려버려요. 얘는 어차피 PDF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1로 바운드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유한하다 금방 증명됩니다. 여기까지 해서 부등식 한 여기까지 했고요. 자, 다음 시간에 부등식 나머지 2개 하고 2장 진도 나가겠습니다. 여러분 설문 다 하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소중한 CSV 파일로 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보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사진 공지할게요. 힘들어할 때가 아니고 가서 힘들어요.